오! 큰일 났다.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 안녕하세요.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의 쿨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의 수음 범위에 관한 분류와 그 마이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음 범위, 다른 말로 폴라 패턴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폴라 패턴이라는 것은 마이크의 방향에 따른 수음 정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마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마이크의 폴라 패턴을 볼까요? 마이크 방향을 앞으로 향했을 때 0도로 표현되는 앞쪽과 180도로 표현되는 뒤쪽, 그리고 양옆 모두에서 같은 비율로 수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폴라 패턴은 무지향성 마이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옴니 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마이크는 뒤쪽보다 상대적으로 앞쪽에서 수음이 많이 되는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카디오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니디렉션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마이크는 폴라 패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앞쪽과 뒤쪽에서 똑같이 수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좋을 듯 하네요. 이거를 바이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옴니디렉션과 바이디렉션은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마이크인데요. 그래서 잘 쓰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단일 지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 단일 지향성도 여러 가지 수음 범위가 있어서 카디오이드, 슈퍼카디오이드, 하이퍼카디오이드, 샷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지향성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SM58, SM-베타87, 앞 시간에 비교 설명한 마이크죠. KM185라는 마이크가 있고요. 이건 뭐 총같이 생겼죠. VP82라는 마이크입니다. 제일 처음에 SM58은 정말 많이 쓰는 마이크죠. 정통적인 단일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카디오이드죠. 일반적인 카디오이드. 그 다음에 SM-베타87의 수음 패턴입니다. 폴라 패턴은 이렇게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더 수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양옆도 더 좁아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슈퍼카디오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M185라는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좀 더 지향성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수음이 더 많이 되고요. 이걸 하이퍼카디오이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VP82는 이거는 굉장히 좁아졌죠. 옆쪽의 소리는 거의 수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샷건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아까 총같이 생겼다 그랬죠? 샷건이라고 부릅니다. 폴라 패턴의 네 가지 종류를 보면은 카디오이드는 뒤쪽 정면 수음이 잘 되진 않고 있죠. 근데 슈퍼카디오이드부터는 정확하게 뒤쪽은 수음이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는 앞쪽에 보통 마이크 뒤쪽에 모니터를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앞쪽이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 쥐고 있는 바로 앞에 모니터를 놔도 되는데, 슈퍼카디오이드나 하이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마이크 뒤쪽에 수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양옆으로 모니터 스피커를 위치하는 게 낫습니다. 그 폴라 패턴을 쭉 살펴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수음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음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손에 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마이크 헤드 부분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움켜쥐면은 사실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마이크를 쥐는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쥐고 계시나요? 저는 제일 오른쪽이 사실 간지나긴 합니다. 제일 멋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 5가지 마이크 쥐는 방법의 마이크 응답 특성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고음부의 왜곡이 되게 심해집니다. 제일 왼쪽 거는 그 마이크 특성 그대로 소리가 나고 있는 반면에 제일 오른쪽 거는 중음부와 고음부의 왜곡이 굉장히 심하죠. 제대로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움켜쥐면 질수록 중음과 고음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먹먹하고 탁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삐 하는 하우링이나 피드백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걸 알면 절대로 헤드 부분을 잡지 않게 될걸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마이크의 원리 중 여기 진동판이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소리는 먼저 진동판 앞에서 수음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나중에 진동판 뒤쪽으로 수음이 되겠죠. 하지만 먼저 수음된 앞쪽의 소리 때문에 캔슬링이 되게 됩니다. 마이크 뒤쪽 소리는 진동판
뒤쪽부터 수음이 되고 앞쪽으로 돌아간 소리는 조금 나중에 수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동반 앞쪽 소리는 캔슬되어 뒤쪽 소리만 수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쪽, 뒤쪽 모두의 소리가 수음이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동판 뒤쪽에 이러한 구조의 틀이 있다고 가정하면 마이크 뒤쪽에서 나는 소리와 마이크 앞쪽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아집니다. 같은 소리가 마이크 앞과 뒤에 동시에 도달하게 돼서 진동판이 울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하면 이 소리는 같은 소리가 도달하게 돼서 캔슬링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음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마이크를 이렇게 줄 때가 되겠죠? 실제로 마이크 헤드 부분은 이러한 구조의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향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진동판 뒤쪽의 구조물을 막아버린다면 헤드 부분을 쥐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뒤쪽 소리는 캔슬링 되지 않고 진동판 앞쪽에 수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뒤쪽 소리가 수음되게 되어서 모니터 스피커가 있다면 하울링이나 피드백에 엄청나게 취약하게 되어버립니다. 해서 마이크 헤드 부분을 잡고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음질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마이크를 갖다 놓고 정말 나쁜 음질로 녹음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상 마이크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 2번의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알아야 될 것들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말 기초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음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